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2월 7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비트코인 투자자이자 지금 강세론자인 팀 드라이버가 비트코인 반감기 없어도 2023년에 25만 달러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 내용들 뿐만 아니라 다른 또 소식들 같이 한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 투자자 그리고 비트코인 강세론자인 팀 드레이퍼가 2023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25만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재차 주장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2019년도 지금 12월 31일 8,500달러 전망보다 2022년 또는 2023년 1분기 25만 달러 전망을 더 확신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분석은 비트코인의 스톡 투 플로우 모델에 기반하지 않으며 또 반감기를 고려하지 않은 전망이다. 그 대신에 비트코인은 대체 통화로서 글로벌 통화 시장 내 5%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며 이 경우 비트코인의 합당한 가치는 25만 달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많이들 인용을 하시고 그리고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이제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 보상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공급량은 반으로 줄고 그만큼 그 희소성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그 모델이 이제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인데요. 이 모델에 기인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아니더라도 비트코인은 결국에는 시장 내에서 5%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시장에 글로벌 통화 시장에서 5%의 점유율만 차지해도 시장 가치가 25만 달러나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아직 비트코인이 그 글로벌 통화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거예요. 많이 지금까지도 상승을 했지만 전체적인 자산 시장에서의 비중으로 따졌을 때에는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5%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딱 5% 정도 점유율로 한정했을 때에 25만 달러가 예상이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금융 생태계뿐만 아니라 세상의 운영 방식을 바꿀 잠재력이 있다라고 팀 드레이퍼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시선들도 있고 뭐 비트코인이 뭐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이런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도 정리가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현재 시세 한번 살펴보면요. 7,529달러 선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흐름은 나쁘지는 않아요. 다행히도 아래쪽으로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고 위쪽으로 오히려 상승을 전환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흐름으로 지금 위쪽에 머물러 있던 이 100이동평균선, 4시간봉으로 봤을 때 이 100이동평균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했었는데 이 저항선을 다행히도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추세가 좀 더 깨지려면 7,800달러 선인 이 저항선을 깨고 한 8,000달러 선까지 갈 필요가 있고 8,000달러를 좀 넘어서면 그때서야 이제 조금 더 안심하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가격 흐름들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고 위쪽에 저항선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딩 샷의 분석인데요. 트레이딩 샷은 지금 비트코인이 그 골든 크로스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비트코인의 행태들을 봤을 때 이 데드크로스와 골든크로스가 나왔던 이 패턴들이 있는데요. 이거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의 50주 이동평균선과 100주 이동평균선의 데드크로스와 골든크로스를 가지고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때 첫 번째 이 매집의 단계, 요 단계에 진입하는 첫 번째 패러그래프이고, 이 두 번째에 이제 그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그 축적의 단계, 매집의 단계가 2차로 이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패턴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반복이 될 것이냐, 그게 아닐 것이냐에 대한 분석들이 이제 나눠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골든크로스가 이제 도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거의 다 이제 골든크로스는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대로 진행만 된다면 골든크로스는 그냥 무난하게 나올 것 같고, 이 와중에 이 골든크로스가 2차적으로 이 패턴처럼 갈 것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패턴을 갈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트레이딩 샷 같은 경우는 위쪽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골든크로스가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12,000달러까지도 장기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MACD, LMACD로 봤을 때에도 이 하락세가 이제 멈추고 이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 이렇게 반등하는 양상들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지금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골든크로스가 출현을 거의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추세가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려 보여요. 지금 이때는 얕게 가서 이렇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크로스가 나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려 보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지 이런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분석가인 바이더빅의 분석인데요. 바이더빅은 지금 이제 삼각 트라이앵글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지금 트라이앵글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위쪽에 지금 이 하단부와 이게 상단부가 지금 결합된 요런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상단과 하단을 계속 이제 터치하면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격이 수렴하면서 한쪽 방향으로 틀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는 거고, 만약 방향을 찾는다면 지금 8,000달러 선이 첫 번째 타깃 목표 위쪽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만약 하락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세에 7,000달러 저항선을 뚫고 첫 번째 타깃인 6,600달러 선,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타깃은 6,000달러 선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대가 이제 방향을 좀 정하는 순간 이 가격대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하나의 방향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쪽에 이제 이 채널이 있죠. 그래서 만약 상승을 한다면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재미난 또 수치가 나왔는데요. 지금 그 찰리 스왑의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지금 바라본 것 중에 그 주식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자산의 배분 투자를 하는 그 성향을 한번 본 겁니다. 근데 지금 세대별로 이걸 나눠놨어요. 재미있게도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와 그 다음에 X세대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 지금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 25세에서 한 39세 정도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죠. 컴퓨터에 가장 친숙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컴퓨터를 했던, 인터넷에 친숙한 세대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인데, 지금 다른 세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독특한 점 한 가지가 여기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라는 이 회사에 이제 투자가 된 것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른 그 세대들은 지금 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투자한 이 상위 목록에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금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위 목록에 대부분 애플, 아마존, 뭐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비자, 뭐 이런 우리 유명한 그런 회사들만 있죠. 알파벳, 요 구글이고 요런 회사들만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근데 재미있게도 여기에는 비슷하게 이제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그 자산에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이 밀레니얼 세대에. 그러니까 지금 25세에서 39세까지의 자산 보유 비중이 1.84% 정도가 지금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식적인 부분에만 바라봤을 때이고 다른 쪽으로 바라보면 또 추가적으로 다를 수 있겠죠. 전체 자산으로 바라보면. 근데 이제 주식 비율에서도 꽤 높은 포지셔닝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큰 회사들 비중으로 봤을 때 5위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존이 7.87%, 애플이 6.18%, 테슬라가 3.22%, 페이스북이 3.03%,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1.84%고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금 1.73% 정도 나오네요. 워렌 버핏 회사가 더 낮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월트 디즈니 1.68%, 넷플릭스도 그 아래입니다. 1.58%, 마이크로소프트가 1.53%, 그리고 알리바바도 1.39%. 이렇게 지금 포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점유율이 완전히 진짜 신기한 일이죠. 이렇게 그 유명한 회사도 아니고 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산 비중이 굉장히 높게 지금 나타난다라는 부분, 그만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관심,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밀레니얼 세대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 세대가 이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밀레니얼 세대도. 자, 그렇게 되면 자산이 훨씬 더 이제 많아지는 쪽은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쪽이 자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그거 이제 한번 추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아직까지 25세 정도면은 아직 자산이 많이 형성될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만큼 자산 비중이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도 이제 적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아무래도 가장 많이 지금 자산을 소유한 거는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겠죠. 아무래도 재산 축적의 시간들이 많았고, 지금의 이제 사회적으로 고위 임원직이나 이런 분들, 고위직들을 많이 하고 있을 테니까 여기가 자산이 가장 많겠죠. 그러니까 자산이 적은 세대가 앞으로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게 이제 바뀌겠죠. 이쪽으로 40대, 50대로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미래를 예측할 때 우리가 이 세대가 있던 세대가, 그러니까 지금 20, 30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에 관심을 갖는지 그 트렌드를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미래의 큰 시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들의 변화를 읽는 데에도 이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여러분들이 한번 예측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뉴스는 비트코인의 그 주소가 있죠. 주소가 사상 최다치를 또 갱신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어드레스가 지금 사상 최고치로 지금 돌파를 한 건데, 지금 과거를 보면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09년도부터 10년, 12년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쭉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28밀리언 정도가 지금 됐는데, 이거를 지금 사상 최고치가 이때쯤이었죠. 이때쯤. 지금 2017년도 가장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그쵸?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2018년도. 그리고 이 가격이 떨어지면서 급격하게 주소 숫자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 줄어드는 시기가 다시 넘어서면서 다시 또 상승세로 지금 돌아서면서 지속적으로 그 계좌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 거래 주소가.
자, 비트코인의 주소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만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겠죠. 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소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 숫자가 보편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정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28만 3.93045 밀리언 정도 지금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보면 어떤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장기적인 추세를 읽을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비트코인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추세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시총 2천억 달러 회복, 이더리움 152달러, 리플 0.2250달러, 저항선 넘을까? 라는 기사인데요. 단기로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 흐름을 잠깐 보이면서 이제 7,400, 7,500달러 범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의 황소가 지금 7,400에서 7,600달러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며 8,000달러까지 급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약세론자가 힘을 발휘한다면 비트코인은 7,080달러 이하로 떨어뜨린 다음에 지지선인 6,524달러 그리고 심지어 5,250달러까지도 급락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도 있습니다. 상반된, 두 가지의 상반된 분석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박스권 장세 지속될까라는 분석인데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 마이크 맥글로는 지금 6,500달러의 핵심 지지선이 가까운 미래에 유지되는 한 비트코인 가격 추세가 빠르게 강세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비트코인이 $10,000라는 핵심 저항선을 깨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비트코인 선호도 증가와 대량 채택 및 희소성을 꼽고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하고 좀 비슷하죠.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도 증가. 이 선호도 증가는 아까 비트코인의 주소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면서 이제 증가한다라는 걸 객관적으로 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대량 채택 및 그리고 희소성. 대량 채택은 이제 벡트나 이런 그 기관 투자자의 많은 진입들을 통해서 대량 채택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희소성은 이제 앞으로의 반감기를 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도이치은행 향후 10년 법정화폐 기반 흔들린다. 암호화폐 주요 대안이다. 라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지금 독일의 이제 도이치은행이죠. 애널리스트 짐 리드가 이매진 2030이라는 최근 연구 보고서에서 10년 내에 법정화폐 시스템이 무너지고 새로운 자산 유형이 부흥기를 맞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기존 화폐 시스템을 대체할 금이나 암호화폐 등 24개 대안 개념을 다뤘는데요. 전문가는 기존 법정화폐 시스템을 지탱해온 힘이 약해지면서 2020년대에는 시스템이 더욱 해체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법정화폐에 대한 불신이 대한통화의 필요성을 강화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화된 이 화폐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어요. 실제 비트코인이 출현했던 2008년, 2009년도 부터 이 불신이 많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이제 돈을 하도 찍어대니까 그리고 그 돈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의문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되었죠. 자,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 불신이 지금 강화되면서 중앙은행에서 나오는 화폐가 예전과 같은, 정말 이제 예전에는 법정화폐를 우리는 맹신을 했잖아요. 그 자체를 거의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가치가 있고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달러에 대한 그 신뢰도는 굉장히 높았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그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긴 했죠. 예전보다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달러를 계속 찍어낸다는데 정말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계속 품고 있는데,
중앙은행은 지금까지 계속 이 인플레이션 조절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면서 그 인플레이션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 만약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가 되면 정부 발행 화폐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이 커질 것이고 이 금과 암호화폐 같은 대안통화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레이 달리오도 지금 고장난 금융 시스템을 경고하면서 패러다임 전환을 막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JP모건 또한 내년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이 60%로 전망을 하면서 암호화폐 대안 가능성을 조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권화폐, 예를 들어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도 중앙에서 그 디지털 화폐를 테스트할 계획을 내년 1분기에 지금 갖고 있다라고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각국에서 지금 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미 연준 재무부 수장 디지털 화폐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발빠르게 지금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은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달러화가 지금 기초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그 뭔가 여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까지의 기축통화를 거의 뭐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안주라고 좀 보여지기도 하고 아니면 페이스북 리브라를 통해서 뭔가 대안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여유롭게 디지털 달러 발행이 불필요하다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스티븐 무너신 재무장관과 그리고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향후 5년 내에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라고 서로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은 발빠르게 지금 디지털 화폐 발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데 미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지금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